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실제 사주를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을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쟁점은 그 주인공의 직업적인 인연을 팔자를 통해서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론은 다양합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자의적인 어떤 의미를 읽어서 팔자를 분석하는 이론, 또 물상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토대로 팔자를 분석하는 방법, 음양과 오행의 어떤 특성을 분석하여 팔자를 분석하는 방법, 다양합니다.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팔자 분석을 하더라도 그것은 순전히 자의적인 선택에 달린 것이고, 어떤 방법이 더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정해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명리의 근본이 음양에서 출발해서 오행으로 분류해서 어떤 형충회합, 생극재화 관계가 명리의 핵심적인 어떤 이론이라는 거,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자신은 항상 음양과 오행의 어떤 배합 상태, 거기에 따른 생극재화, 형충회합 관계만을 가지고 팔자도 분석하고 직업도 그 토대 위에서 어떤 분야를 논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의 방법도 묵시적으로 사용은 하지만은도 그러나 철저하게 음양론으로 오행의 배합 상태의 논리로 육친을 덧붙여서 사주 통변도 하고 직업도 그런 차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편적인 어떤 논리에 해당하고 다양한 이론을 짜깁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론을 섭렵한 후에 임상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 이론을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 명조를 가지고 이 시간에는 직업론으로만 국한하여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관이 바탕에다가 을묘라는 편인을 두었고, 편인이 그대로 그 상태로 투관이 된 상태니까 한마디로 이 운명은 편인이라는 이 십신으로 따지면, 육신으로 따지면 편인이라는 그 근거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편인이 길신이든 흉신이든 이 주인공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편인을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의 선택사항이죠. 편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든 편인이라는 인격을 보여주지 않든 그것은 피할 수는 없다. 단 편인이라는 인격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편인이라는
어떤 자질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든 변형해서 사용하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용하든 그것은 오로지 자의적인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편인이 핵심이 되는 것이지 전부는 아니죠. 왜? 편관도 있고 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복합적으로 수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사자의 타고난 운명적 환경, 숙명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즉 사주팔자라는 것은 당사자가 가지고 태어난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이면서 숙명적 환경이다. 운명은 변하는 것이고 운에 따라서 숙명은 바꿀 수 없는 근본 바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논해보자니까 자 우선은 편인이지만도 편인이라는데 너무 치중을 좀 하면 안 되죠. 그냥 우리가 인성, 정편인은 인성. 그래서 우선은 대성적인 차원에서는 정화라는 인물이 인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도구를 사용하여 세상을 살겠구나. 인성적인 도구는 우리가 어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타인에게 설파하는 것이 인성입니다. 근데 인성이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되니까 우리가 인격을 가진 자들, 인성을 바탕에 놓은 사람들은 우리가 대체로 교육가가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1직업은 한마디로 인성이니까 교육 관련 어떤 그런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2직업은 관성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관성은 인성에 이렇게 부합되는 요소가 되니까 결국 관성이 우선이 아니라 인성이 우선이죠. 관인상생으로 연결이 되니까 관은 인에 하수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인성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성은 제2직업이라고 뭐 해도 되지만은도 요거보다는 오히려 일지에 있는 유금, 재성 나는 인성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자의적인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나는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그냥 죄를 쫓아가도 되는 겁니다. 그 죄가 또 육신으로서는 편죄니까 뭐 한마디로 뭔가 체계적인 어떤 그런 정해진 죄물보다는 나의 자의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간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같은 죄성이라도 정죄다 하면은 우리가 아주 고정적인 합리적인 죄를 주로 상징하고 편죄다라는 것은 편자라는 것은 항상 치우침을 얘기하니까 뭔가 그런 원칙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재물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그 변동수가 있는 재물을 편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제라고 고정적인 수입만 창출하고 편제라고 늘 추상적인 그런 추입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 또한 팔자 전체의 구조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단편적인 요인으로 운명을 추론하는 것도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단편적인 요인은 참고사항이지 핵심적인 요인은 전체 팔자를 배합을 했을 적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인공도 인성을 사용한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성을 제대로 사용한 것도 아닌데 일단은 관인상생이라는 그런 인자를 포괄적으로 사용해서 공공기관, 공공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기관에서 다년간 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편인성이 있고 편재가 있어서 자영업을 그냥 해버린 게 아니라 사주 구조가 어떤 인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질, 또 관성의 어떤 그런 뭔가 암암리의 간접적인 통계를 받은 그런 결과, 그러나 그 관성은 우리가 내가 선호하는 관성은 사주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관성은 사실 내가 꼭 취해야 될 관성은 아니다. 인성만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관성까지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취할 수 있는 게 못 되기 때문에 이 관성은 아웃사이더다. 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직업적인 관성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다년간 관인상생의 논리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근무한 것은 맞지만 또 그렇다고 뭐 일생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직장 관성 공공기관도 아니고 또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뭔가 정년 퇴임까지 뭐 종사하려고 할 수 있는 심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의 편인성과 편재성과 편관성이라는 게 다 치우쳤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이 뭔가 어떤 새로운 운이 닥치면은 자의적인 길을 가고자 얽매이지 않고 온통 편으로 짜여진 육친이기 때문에 편관, 편인, 편재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때가 되면은 자기의 길을 가고자 자의적인 어떤 길을 가고자 어떤 기회를 엿보고 살아가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도 그런 영향력 때문에 이민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직장과 직업과 어떤 배움의 뭔가 길을 찾기 위해서 다니던 공공기관에서 어떤 퇴사한 그런 실제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운을 논할 때는 사주 팔자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가 수기 유통이 잘 되어서 올바로 정돈된 사주도 있지만도 거의 90%가 80% 이상이 혼잡된 대세와 소세가 어떻게 혼잡된 상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웬만하면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진 환경을 쫓아서 진로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주의 실제 중심체가 약한 사람일수록 자기하고 맞지 않는 직업, 자기 환경에 타고난 근본 환경에 맞지 않는 그런 진로를 선택해서 난관에 부딪히고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또한 팔자 소관이기 때문에 뭔가 많은 자충우돌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어떤 길을 열어가는 기준이 되고 또 직업적으로도 고생이 되더라도 자기하고 맞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옳기 때문에 우리가 명리학을 통해서 선천적인 타고난 운명적 환경을 분석한 연후에
그 다음에 또 다가오는 울로가 또 어떻게 전개되냐를 봐가면서 복합적으로 진로를 찾고 재능을 찾고 또 좀 더 나한테 이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직업 분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